이번 명분 없었던 하락 파동에서 좋은 주식이 그 가치와 별개로 가격이 크게 내려가 저는 수량을 모으기 좋은 기회라 생각해 계속 분할 매수했으며 당분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해도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다들 주말 잘 지내고 계시나요? 1월 첫째 주는 각종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주간 단위로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 12월 13일 CPI가 예상치와 이전달 수치를 크게 하회하며 선물 시장에서부터 크게 상승해 4% 가까이 시가갭을 띄우며 시작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감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나 싶었지만 22년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다소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스러운 내용이 나오며 나스닥은 모멘텀을 잃고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미국 증시가 하락할 만한 명분이 딱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력들은 테슬라를 집중 공격하며 폭락시켰고 성장주의 대장인 테슬라가 무너지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도 극도로 위축되고 시장에는 공포감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 중순부터 내내 하락하기만 하던 나스닥은 12월 말이 될 때까지 주구장창 하락하고 나서야 하락세가 진정됐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는 온갖 지표와 이슈가 가득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매수와 매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앞서 말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력들은 12월 CPI 호재가 나오며 나스닥이 4% 가까이 급등할 때부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후 본격적으로 숏포지션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월가 세력들의 숏포지션 방식은 빅테크 위주의 공격이었고 테슬라는 2주 만에 40%가 넘게 빠졌으며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애플마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 차트가 망가지며 21년 6월 주가로 되돌아갔었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악재가 있었고 이는 당연히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손실난 것들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주구장창 하락만 하던 미국 증시는 12월 29일부터 하락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이렇다 할 명분 없이 지속된 하락이지만 하락이 끝날 때도 명분 없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내세워 하락을 멈추고 반등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서 말했듯 이번 주 각종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다가 금요일 나스닥이 5일선에 안착하며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실업은 줄어드는 반면 졸츠 고용보고서나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고용은 늘어나는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지막 결정타로 실업률이 예상치인 3.7%를 하회하는 3.5%로 발표되며 완전 고용 그 자체인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여줬는데 시장은 평균 임금 상승폭이 감소했다는 데 주목해 어지러운 변동성 끝에 금요일 나스닥이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시장이 거래량을 터뜨리며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상승하며 마감한 것은 세력들이 12월부터 유지하던 숏포지션을 수익 실현하며 청산하고 롱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그들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지만 이번 주 지표들이 적당히 괜찮게 나오면 지난 12월 이탈했던 21선을 돌파해 단기적인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발표될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화요일 밤 11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시민들은 그만큼 소득이 커졌다 생각하고 소비 심리가 강해져 내려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 거란 우려 때문에 연준은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이 오르지 못하게 눌러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 위원들의 공식 연설에서 물가는 서서히 잡히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시장이 너무 강해 인플레이션을 안심할 수 없어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하며 23년에도 금리 인하는 안 할 거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이 정도 뻔한 소리를 한다면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만약 다소 완화적으로 발언한다면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대망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달 7.1%로 발표됐던 CPI가 이번에는 6.5%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크게 하락하여 0.6%포인트 하락하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과 렌트비, 중고차 가격 등으로 보는데 가장 호행성 지표인 렌트비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CPI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요일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는데 아마 목요일 CPI 발표 이후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갈 듯 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13일 금요일부터 은행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돌입합니다. 나스닥을 투자하는데 은행주 실적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은행주들의 실적은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은행주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말 위와 같이 미국 대형은행들이 1조 달러 이익을 달성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던 것을 기억해보면 아마 은행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 가득했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골디락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부터 지속된 미국 증시의 하락 모멘텀이 전환되는 듯하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발표될 지표와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고 앞으로 증시의 흐름이 제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주식 투자자에게는 꼭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명분 없었던 하락 파동에서 좋은 주식이 그 가치와 별개로 가격이 크게 내려가 저는 수량을 모으기 좋은 기회라 생각해 계속 분할 매수했으며 당분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해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생각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부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